네, 안녕하세요. 리버스텍입니다. 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레이드라는 개념 자체는, 이제 디스크가 하드웨어적으로 에러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세팅을 하는 것이고요. 뭐, 레이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레이드 0, 1, 5, 6, 10. 뭐, 이렇게 레이드의 종류, 기본적인 뭐, 시스템, 그러니까 전 세계 뭐 공용으로 사용하는 레이드 방식이고요. 시놀로지 나스에는 SHR이라고 해서 시놀로지만의 레이드를 구성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하나 있고요. 일단 나스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이렇게 바탕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메인 메뉴에 들어가셔서 저장소 관리자를 켜주시면 되세요. 이 저장소 관리자를 켜게 되면은 이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뭐 볼륨 구성이나 뭐 디스크 상태나 이런 저장소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개요를 보면은 뭐 시스템은 지금 정상이고, 제가 지금 이 나스 자체는 볼륨은 지금 SHR로 해서 볼륨 1로 하나 잡혀 있는 거고요. 뭐 용량도 나오고 뭐 SKC 부분도 있고, 볼륨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뭐 지금 사용 용량은 얼마고, 총 용량은 얼마고, 파일 시스템은 어떻게 잡혀 있고, 레이드 유형은 어떻고. 지금 여기 SHR로 잡혀 있는데 지금 저는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단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일반적인 레이드와 SHR의 차이점이라고 보면은, 일반적인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크기에 동일한 스펙의 디스크로 구성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만약에 디스크가 4개가 있다 하지만 이 디스크 4개의 크기가 달라서 뭐 2테라짜리 3개와 1테라짜리 하나다, 이렇게 근데 4개로 묶고 싶다 해서 레이드로 묶게 돼버리면은 이 2테라짜리 3개도 마찬가지로 1테라로 읽게 돼요. 그래서 1테라 분량만큼씩 다 사용을 못하겠죠. 하지만 이 SHR로 사용을 했을 때는 이 시놀로지만의 그 약간 논리적으로 이 용량 자체를 좀 중간치를 맞춰줘요. 그러면은 2테라짜리 3개와 1테라짜리 하나면은 뭐 평균 하나당 뭐 1. 뭐 한 6이나 7 정도 되겠죠. 네, 그 정도 용량으로 맞춰질 거예요. 그냥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뭐 SHR에 항상 장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1번 디스크를, 장비가 꺼진 상태에서 1번 디스크랑 3번 디스크 위치를 바꾸고 다시 장비를 켜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 SHR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크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시놀로지사 쪽의 개발자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복구할 때도 SHR 같은 경우에는 좀 명령어들이 좀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서비스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구성하는 방법은 뭐 그렇게 간단하고, 지금 제가 여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날릴 수가 없어서 그냥 생성을 누르고 어떤 레이드 유형으로 할지랑 어떤 파일 시스템으로 할지, 이 두 가지만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레이드 유형은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파일 시스템은 지금 ext4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ext4와 btrfs인데요. 좀 고스펙 플러스급 장비들 이상이면은 btrfs를 사용 가능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ext4로 해주시는 게 낫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btrfs는 스냅샷 기능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냅샷이라는 백업 프로그램이 별도로 하나가 더 있어요. btrfs 파일 시스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굳이 btrfs를 안 쓰신다 하시면은 그냥 ext4로 잡아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더 나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안정적인 게 ext4라고 보시면 돼요. 네. 거기에 이제 추가적인 기능이 들어간 게 btrfs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디스크 그룹이라는 탭도 있는데요. 이 디스크 그룹은 디스크가 한 뭐 12개, 뭐 24개, 뭐 이렇게 좀 디스크가 많아졌을 때 이 디스크 그룹으로 이제 전통으로 하나를 묶어가지고 레이드를 구성을 한 다음에 이 볼륨에서 디스크 그룹에서 묶은 거를 볼륨에서 그냥 용량만 땡겨서 뭐 볼륨 1, 볼륨 2 뭐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더 관리자 입장에서는 좀 더 관리하기가 편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볼륨 1번 안에 데이터들을 넣고 볼륨 2번 안에 데이터를 넣고 해서 좀 서로 다른 권한을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때 하는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 뭐 4베이짜리나 그 미만이면은 그냥 볼륨으로 직접 잡아주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하드디스크 SSD인데요. 이 탭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장비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나밖에 없어서 디스크 1번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상태 정보를 보시면은 상태 정보에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뭐 배드 섹터를 주로 확인을 하실 때 사용을 하실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뭐 용량이 아니구나. 그 온도나 뭐 사용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불량 섹터 수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주실 거예요. 일단 스마트 테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디스크를 진단을 하는 건데 빠른 테스트와 확장 테스트가 있습니다. 종류로는 빠른 테스트는 그냥 간단하게 디스크한테 물어보는 거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장 테스트는 실질적으로 그 디스크 안에 있는 각 섹터별로 읽기 쓰기를 한 번씩 반복을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좀 정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빠른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확장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몇 시간씩 소요가 돼요. 한 번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마치고 나면은 이제 스마트 정보가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실 거는 다른 값들은 뭐 논리값들도 있고요. 뭐 저도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라서. 근데 논리값에서 뭐 배드 섹터가 발생을 했을 때는 그냥 뭐 데이터만 조금 옮기고 밀어버리고 다시 포맷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5번이나 197번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배드 섹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만약에 배드 섹터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이거는 뭐 단순 포맷으로 고쳐질 것은 아니고 이 두 개가 발생을 했을 때는 디스크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나으세요. 그렇다고 뭐 하나가 발생을 했는데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되냐, 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 100개 미만이면은 그냥 증가하지 않다 하면은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하루나 이틀 안에 뭐 몇백 개씩 갑자기 수가 막 증가하고 있다 이러면은 바로 교체를 해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요것도 있고 테스트 스케줄러라고 있어요. 여기서 생성을 눌러서 주기별 스케줄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 한 달에 한 번씩 검사를 나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뭐 그냥 안 쓰시는 뭐 새벽 타임이나 이럴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반을 보시면은 불량 섹터 경고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케줄을 걸면은 자동으로 검사를 할 거잖아요. 이 검사가 끝났을 때 불량 섹터가 몇 개가 발생을 하면은 이제 여기 알람 창에 뜨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50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1로 한다 하면은 검사를 했을 때 불량 섹터가 한 개만 발생을 해도 이제 여기 알람이 뜰 거예요. 그리고 뭐 아이스카시는 이거는 뭐 다른 리눅스 서버나 뭐 윈도우 서버 이런 서버들의 이제 뭐 디스크를 좀 붙여서 사용을 할 때 뭐 기업들에서 좀 사용을 하는 기능인데 이거는 개인 분들은 그게 크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네, 패키지 센터 저장소 관리자에서 사용을 해야 될 기능들은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요.
뭐 리페어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디스크가 만약에 하나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디스크를 뭐 핫섭 기능이 있으면은 디스크를 그냥 바로 뽑고 새 디스크로 정상인 디스크로 교체를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 관리 버튼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 관리 버튼을 누르면은 수리 버튼이 나와요. 그냥 수리 누르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얘가 자동으로 리페어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레이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레이드 종류에는 뭐 레이드 0, 1, 5, 6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맨 처음으로 레이드 0은 이제 스트라이핑이라고 해서 두 개 이상의 디스크를 하나의 디스크처럼 병렬로 묶는 거예요. 이게 병렬로 묶다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 레이드나 아니면은 그냥 단일로 사용을 했을 때보다 속도는 좀 더 빠른 속도를 보여요. 하지만 만약에 디스크가 하나라도 폴트가 생기면 이 볼륨 자체는 통째로 날아가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네. 그 다음에 레이드 1 이거는 2배짜리 모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는 방법이에요. 미러링이라고 해서 하나의 하드디스크를 이제 다른 하드디스크랑 동일하게 묶는 뭐 그런 방법인데, 그냥 1번이랑 2번 디스크에 동일한 데이터가 쓰여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이드 5. 레이드 5는 3개 이상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고요. 디스크에 한 개의 디스크만 에러가 발생을 했을 때는 데이터가 보존이 돼요. 그 대신에 한 개 분량의 디스크만큼 데이터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근데 두 개의 디스크에 갑자기 동시에 에러가 발생을 했다 하면은 레이드 5로는 데이터가 보존이 안 될 거예요. 네. 그래서 4개 이상이라 하면은 레이드 6로 묶어주시는 게 더 유리하세요. 그래서 4개 이상의 레이드 6는 4개 이상의 디스크를 하나로 묶는 방법이고요. 디스크 중에 2개에 대한 장애 발생 시 데이터는 보존이 될 거고, 대신에 2개 분량의 디스크만큼 데이터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레이드 10. 이거는 레이드 1과 레이드 0을 합쳐놓은 그런 개념이에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레이드 1로 묶일 거예요. 디스크들이.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 묶인 것들을 다시 레이드 0으로 묶어서 다른 레이드 5나 6에 비해서는 속도는 조금 더 빠른 편이에요. 아무래도 레이드 0으로 했으니까. 네. 대신에 디스크 뭐 용량 효율은 반밖에 안 되겠죠. 레이드 1로 이미 묶었으니까 50%밖에 사용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레이드 뭐 가장 흔히들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드로 묶어서 이제 백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레이드 1도 그렇고 뭐 5나 6도 모든 레이드는 똑같이 하드웨어적인 에러에 대비를 한 개념인 거지, 뭐 랜섬웨어가 걸렸다, 바이러스가 걸렸다 하는 것에 대한 보호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보호가 필요하다 하면은 다른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그냥 다른 아주 연결이 아예 안 되는 저장소에다가 그냥 보관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뭐 하이퍼 백업이나 스냅샷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나스 내부라도 좀 저장을 해주시는 게 낫죠. 별도로. 하이퍼 백업이든 그 백업 솔루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업 자체도 어느 정도 암호화 과정을 거쳐서 백업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는 될 거예요. 네, 이상으로 레이드에 대한 설명은 마쳤고요. 만약에 혹시 뭐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뭐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필요한 경우에는 뭐 동영상을 따로 찍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상으로 레이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